한 여성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야, 이 언니 엉덩이 좀 봐라. 탄력이 장난 아닌데? 남자의 손이 여성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시간을 되돌려 그날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악산 자락 주차장이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아는 검은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맸어요. 39살, 검게 묶은 머리카락, 군더더기 없는 몸매였죠. 걸음걸이가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일정한 보폭,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 오른손 약지에 특이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숫자 707이 새겨져 있었죠. 진아는 배낭 안쪽의 은밀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있었어요. 손끝이 잠깐 떨렸죠. 2년을 기다렸어. 오늘이 마지막 확인이야. 진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2년 전 뉴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인근에서 20대 여성 실종. 진아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밝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유나, 당시 19살이었던 동생이었죠. 유나는 군 위문 공연단 소속 댄서였어요. 춤을 사랑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항상 언니에게 전화했죠. 언니, 나 오늘 완전 잘했어. 군인 오빠들이 엄청 박수 쳐줬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유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 후 귀가하던 중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CCTV 포착 장소가 바로 이 설악산 인근 휴게소였습니다. 진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유나야, 언니가 반드시 찾아줄게. 진아는 사진을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진아는 18년간 군에서 살았어요. 그중 10년을 707 특임대에서 보냈습니다. 인간병기라 불렸죠.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2년간 진아를 짓눌렀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죠. 언니, 나 무서워. 꿈속에서 유나가 울었어요. 진아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매번 그랬죠. 손끝이 스치는 순간 유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때마다 진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식 수사는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죠. 마치 누군가가 수사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아는 혼자 움직였어요. 휴가를 내고 잠을 줄이고 모든 시간을 수사에 쏟았습니다. 2년 동안 모은 정보가 USB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배낭 깊숙한 곳에요. 그리고 모든 단서가 이곳 설악산을 가리키고 있었죠. 흑사회. 진아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곳이었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진아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30m 전방, 나무 뒤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소 4명 이상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발걸음을 늦췄을 거예요.
하지만 진아는 달랐어요. 오히려 걸음을 늦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앞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 진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등산객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신이 드러난 팔, 거친 말투, 술 냄새. 진아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키가 컸습니다. 목과 팔에 검은 뱀 문신이 있었죠. 성훈이라는 이름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어이! 아가씨! 혼자 산에 왔어? 위험한데. 성훈이 길을 막으며 비죽 웃었습니다. 진아의 심장이 조금 더 빨라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려주고 있었죠. 진아가 대답 없이 옆으로 지나가려 했어요. 성훈이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뭐야? 말하잖아. 무시하는 거야? 다른 조직원이 낄낄거렸어요. 형님, 몸매 좀 보세요. 라인이 예술인데요. 성훈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진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진아의 어깨에 올라갔어요. 우리랑 같이 가지? 위에 경치 좋은 데 있거든. 진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오, 목소리가 차갑네. 나 이런 타입 좋아하는데. 성훈의 손이 움직였어요. 진아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볼이 왜 이리 말랑해? 다른 조직원들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진아의 선글라스 너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훈의 목에 있는 뱀 문신. 진아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흑사회의 표식이었어요. 2년간 조사하며 수없이 봤던 문양이었죠. 드디어 찾았구나. 진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어요. 유나를 데려간 놈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졌어요. 대신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었죠. 성훈의 손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동작이었어요. 진아의 손이 성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여자 손아귀 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진아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냉정했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십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 순간 주춤했어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인연이 미쳤나? 성훈이 왼손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허공을 갈랐습니다. 진아가 이미 옆으로 피한 뒤였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성훈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으악! 성훈이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죠. 다른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잡아. 진아가 배낭을 벗어 던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죠.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뻗었어요. 진아는 손날로 그 팔을 쳐냈습니다. 동시에 턱을 가격했어요. 남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어요. 진아는 몸을 낮추며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의 방향을 이용해 내던졌어요. 남자는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돌멩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진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팔꿈치가 날카롭게 움직였어요.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커! 남자가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불과 50초였습니다. 4명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신음소리만 산속에 울렸습니다. 진아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침 산책을 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성훈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 미친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번쩍이는 금속,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진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시는군요. 진아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좋습니다.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성훈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진아의 배를 향해 날아갔어요. 0.5초.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아의 손이 성훈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어요. 진아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역으로 성훈의 목에 칼날이 겨눠졌어요. 꼼짝 마.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 조금만 힘을 주면 피가 날 것 같았어요. 707에서는 이걸 선물 받기라고 부릅니다. 진아가 낮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7? 그 707 특임대! 진아가 목에 걸린 군번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육군 중령 서진아. 특전사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성훈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07 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였죠. 그곳 출신 여군 중령을 건드린 거였어요. 당신들 흑사회 맞죠? 진아가 성훈의 목에 있는 뱀 문신을 가리켰어요. 이 문신, 그 조직 표식 아닙니까?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에 칼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대답하십시오. 진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칼날이 살짝 더 밀착됐습니다. 맞아요. 성훈이 비명처럼 대답했어요. 두목이 누굽니까? 그건 말 못해요. 죽어요. 진짜로. 진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정도 공포로는 부족했어요. 지금 당신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말 못합니까? 성훈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화할게요. 두목한테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칼을 살짝 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범이 아니었죠.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목님. 전화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 이상한 여자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는데요. 707 출신이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707? 네. 저희가 다 당했어요. 혼자서요. 전화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재밌네. 잡아둬. 내가 간다. 전화가 끊겼어요. 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원하던 상황이었죠. 좋습니다. 진아가 성훈을 바라봤어요. 두목이 누군지 직접 보겠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두목이 오면 이 여자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여자의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진아는 쓰러진 조폭들을 둘러봤어요. 4명 모두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기력은 없어 보였죠. 배낭을 주워 다시 맸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USB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년간의 증거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진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던 날씨였죠. 유나야, 진아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온다. 흑사회의 진짜 얼굴이. 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나를 데려간 놈. 오늘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검은색 SUV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어요. 차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죠. 진아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22. 아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태준이었습니다. 48살 흑사회의 두목이었죠. 깔끔하게 넘긴 머리, 고급 등산복, 여유로운 태도.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태준이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훑어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진아를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군인이라고? 그것도 707 출신.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군대 있었어. 그 썩어 빠진 조직에서 쫓겨났지. 진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쫓겨났다. 불명의 저녁이라는 뜻이었죠. 특히 여군들. 태준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제일 싫어해. 군대에 여자가 왜 있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근데 중령님,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까지 뭐 하러 왔어? 등산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이 근처에서 실종된 여자들. 당신들 소행이죠?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글쎄, 무슨 소리야? 특히 서유나.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9살. 군 위문 공연단 댄서. 제 동생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섬뜩한 미소였죠. 아, 그 애, 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나네. 태준이 빙긋 웃었어요. 예쁘고 춤 잘 추던 애. 맞지? 진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동생 어디 있냐고요.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군인 가족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줬는데 어디 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거짓말. 진아가 소리쳤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군인 가족을 노린 겁니까? 왜요?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복수라고 해야 하나?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군대가 내 인생 망쳤거든.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뭐, 불명예 저녁. 웃기지도 않아. 태준의 눈에 광기가 스쳤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복수하는 거야. 가족을 건드리면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는 거지. 진아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이 미친 놈. 진아가 달려들었어요. 주먹이 태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잡아. 태준의 한마디에 20명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진아는 5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다리가 걷어차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윽, 진아가 신음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진아의 머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707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태준이 코웃음 쳤어요. 별거 없네. 진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진아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어요. 경찰이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남자가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황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 사장님? 악수? 도연이었어요. 42살 지역 경찰서 강력반 팀장이었죠. 진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찰과 조폭의 유착, 수사가 막혔던 이유, 모든 게 연결됐어요. 도연이 진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중령님, 휴가 중에 무기 소지하고 민간인 공격? 부하 경찰이 진아의 배낭을 뒤졌어요. 소형 권총과 전투 나이프가 나왔습니다. 군법 위반이네요. 동행하시죠. 진아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죄었습니다. 태준이 진아의 귀에 속삭였어요. 동생 찾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알지?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진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부대에 연락하십시오. 변호인 올 때까지 진술 안 합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성 장교가 들어왔어요. 소영이었습니다. 32살 국방부 수사단 대위였죠.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서진아 중령은 특수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소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군 관할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임도연 팀장님,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태준과의 관계도 조사 대상입니다.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조사실을 나온 진아가 소영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발견 못한 숨겨진 주머니에 있었어요. 2년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흑사회 아지트 위치, 조직원 명단, 실종자 정보. 소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걸 혼자 다? 공식 수사가 막혀서요.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소영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입니다. 함께 끝장냅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새벽 5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특전사 병력 30명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요. 설악산 인근 폐채석장이었습니다. 흑사회의 본거지였죠. 진아가 선두에 섰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반드시 유나의 흔적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돌입. 소영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이 부서졌어요. 병력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비명이 터졌죠. 진아는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어둡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문이 나타났어요. 진아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본 광경에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10명이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눈으로 진아를 바라봤어요. 잘 살려주세요.
한 여성이 울먹였어요. 진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괜찮습니다. 진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군에서 왔습니다. 구출하러 왔어요. 여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진아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의 흔적을 찾아야 했어요. 서류 더미가 쌓인 방을 발견했습니다. 진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대상자 처리 기록.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아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서윤아. 2년 전 6월 23일. 설악산 제3구역 매장. 매장. 그 단어가 진아의 눈에 박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매장이라는 건 살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진아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나가 죽었다. 2년 전에 이미.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님. 소영이 다가왔어요. 진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진아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어디에 묻혔든 유나를 찾아야 해요. 설악산 제3구역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병력들이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여기요.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진아가 달려갔습니다. 흙 속에서 뼈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인골이었습니다. 진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윤아 확인. 유나야.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2년간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을 분노로 바꿨어요. 이제 끝장내겠습니다. 진아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었습니다. 태준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어요. 다 말해. 진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코웃음 쳤어요. 내가 뭘 알겠어. 난 그냥 말단이야. 뭐라고? 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보스가 따로 있어. 태준이 비죽 웃었어요. 오경철, 전직 검찰 수사관.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지. 진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검찰 출신이 조폭 뒤에 있다고? 그 인간이 모든 걸 조종해. 정치인, 검사, 군 장성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태준의 말에 진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의 사진을 확인했어요. 55살, 날카로운 인상, 고급 정장,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저자를 잡아야 합니다.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전 정보가 새나간 거예요. 경찰이 미리 도주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진아가 이를 악물었어요. 수사 결과 배신자가 밝혀졌습니다. 민수 소령이었어요. 작전 참모였죠. 3년 전 경찰의 회사에서 돈을 받고 빚을 갚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진아가 물었어요. 민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이지. 군인 월급으로 뭘 하겠어. 진아의 주먹이 떨렸어요. 동료의 배신, 그것도 돈 때문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날 밤 진아의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아 중령님,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유로운 말투였습니다. 저 오경철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진아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나를 죽인 진짜 원흉의 목소리를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경찰이 웃었어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죠. 법은 저를 보호합니다.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증거, 법정에서 통할까요? 권력은 증거보다 강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아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포기, 절대 안 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어요.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수사 축소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아가 소영에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론전을 하겠습니다. 진아의 눈이 빛났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위험합니다. 중령님 경력이. 상관없어요. 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언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시작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숲처럼 늘어서 있었죠. 진아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군중령 서진아입니다.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흑사회 조직 범죄의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정치권, 사법부, 군까지 연결된 거대 범죄 조직입니다. 진아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 조직원 명단, 피해자 정보.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국회의원 4명, 검사 2명, 군 장성 2명의 이름이 공개됐어요. 회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그리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 서윤아도 이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춤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 악마들에게.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진아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유나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국이 떠들썩해졌어요. 뉴스마다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죠. 경찰은 도주를 시도했어요. 강원도 북부 산길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군 헬기가 추적했어요. 차량을 멈춰라. 최후 경고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의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높였죠. 탕! 저격수가 타이어를 쐈습니다. 차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전복됐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뒤였죠. 진아가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비죽 웃었어요. 피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해? 경찰이 말했어요. 나 같은 놈은 또 나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진아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때마다 잡으면 됩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같은 악마가 100명이 나타나도 1000명이 나타나도 저 같은 사람이 막을 겁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피고인들이 앉았어요. 태준, 경철, 그리고 연루된 공직자들.
진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동생분은 찾으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시신으로 발견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해되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동안 찾았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유나를 봤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언니, 찾아줘.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황태준, 살인, 감금, 인신매매 등 12개 혐의에 대해 판사가 말했어요. 사형을 선고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오경철, 조직폭력, 자금세탁, 뇌물공여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경찰이 고개를 떨궜어요. 연루된 공직자들도 줄줄이 형을 받았습니다. 7년에서 15년. 부패 경찰 도연은 12년 형이었어요. 진아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어요. 2년간의 무게가 조금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죠. 한 달 뒤, 진아의 전역식이 열렸습니다. 18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복귀하실 생각 없으세요? 소영이 물었어요. 군에 필요한 분입니다. 진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쉬고 싶어요. 진아는 군복을 벗었어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가락에서 707 전투반지를 뺐어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안녕. 나의 전쟁. 진아가 속삭였어요.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유나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하얀 국화였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유나야, 진아가 말했어요. 언니가 복수했어. 너를 해친 놈들 모두 벌받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진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유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제주도 바닷가였습니다. 작은 집에서 진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햇살,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유나가 나타났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요. 언니, 수고했어. 유나가 말했어요. 이제 행복해. 진아가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닿았습니다. 유나의 손이 따뜻했어요. 고마워, 유나야. 진아가 웃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진아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인간병기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 후의 평화였어요. 진아는 오늘도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유나야, 언니 잘 살고 있어. 너도 거기서 행복하지? 진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